지금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고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아, 아직은 괜찮다.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십니까? 아니면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깊은 한숨이 나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른이 넘은 우리에게 통장의 숫자는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통장 잔고가 떠올라 괜찮다고 거절한 적 있으십니까? 친구에게 여행을 가자고 권유받았을 때 돈이 아까워 최근 몸이 안 좋아서라고 둘러댄 적은 없습니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부조금 액수를 고민하며 오래 망설인 적은 없습니까? 이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품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시점입니다. 이른을 넘기면 통장의 숫자는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숫자는 앞으로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존심이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제입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왜 불안한지 실제 계산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노후 자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거나 그래봤자 달라질 것도 없다며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숫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통장 속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후의 자존심과 마음의 안정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 괜찮다. 부동산이 있으니 노후는 어떻게든 된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집은 분명 큰 자산입니다. 평생 모은 가장 큰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수술비로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집을 팔아서 바로 낼 수 있을까요? 겨울 한가운데 보일러가 고장나 교체 비용이 필요할 때 부동산 등기부를 내밀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노년층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자산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 이것이 노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른이 넘으면 부동산보다 현금이 더 중요해집니다.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지금 치료를 받을지 말지, 지금 수리를 할지 말지, 지금 도움을 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이런 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달 일정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마지막까지 지내며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십니다. 집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자식에게 남길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생 거주가 보장되고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더라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집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선택지를 하나 더 갖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 우리는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하게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대답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실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1인 고령자가 매달 기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165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식비, 관리비, 전기세, 약값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치도 아니고 여유도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는 평균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하고 절제된 삶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이제 이 숫자를 바탕으로 20년의 노후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70에서 90까지입니다. 1인 기준으로 매달 165만 원이면 1년이면 약 980만 원, 20년이면 약 3억 9,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더 커집니다. 월 250만 원이라면 1년에 3천만 원, 20년이면 약 6억입니다.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모아도 6억은커녕 1억도 못 모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당장 통장에 갖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국민연금이 있고 작은 월세 수입이나 기타 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활 패턴에 따라 이보다 적게 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략 이 정도 규모의 돈이 20년 동안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모란한 불안은 숫자를 만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 그 숫자를 받아들이고 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왜 현금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후에 약 20년을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노년기에 반드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수술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건강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쉽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상급병실 사용, 검사 비용, 보호자 간병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수술은 한 번에 수백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2달, 3달씩 병원에 있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통장에 준비된 현금이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치료를 미루지 말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자. 그 선택은 바로 현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보일러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미끄럼 방지 바닥 설치 등 몸의 변화에 맞춰 집을 고쳐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런 수리 비용은 자칫 미루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손주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도 현금이 없다면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나의 품위도 지키고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의료, 주거, 가족, 이 모든 이유를 합쳐도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그 숫자가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어 불안과 두려움을 누그러뜨립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단지 생활비를 넘어서 삶의 균형과 평온을 지키는 정서적인 안전망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돈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노년기에 꼭 현금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돈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저축이냐? 수입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실천 가능한 전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만 원씩 정기예금처럼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너무 작다고요? 하지만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더 늘어납니다. 1만 원이 부담된다면 5천 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모은다는 마음과 습관입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고 나는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이른한 살의 박정수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69부터 매달 1만 5천 원씩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 통장에 37만 원이 모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쌓이는 걸 보니 이 나이에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혹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최근에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료, 동영상 구독 서비스, 휴대폰 요금제, 가입해놓고 잊어버린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필요 없는 중복보험도 정리만 잘해도 매달 수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 돈이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지출을 줄인 만큼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으로 돌린다면 조용하지만 확실한 안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센터 같은 곳을 통해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관리, 도서관 정리, 전단지 정리, 경비 보조 등 주 3일,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월 30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살의 김용석 어르신은 지역 실버센터를 통해 작은 공공시설 관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출근하는 날엔 아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실 때 이 나이에도 뿌듯하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전략, 작은 저축, 지출, 정리, 작은 수입 만들기, 이 모두는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노후 자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른 이유, 그리고 당신만의 숫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후를 위한 세 가지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저축, 지출 정리, 소소한 수입 만들기,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과연 얼마까지 모아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앞서 말했듯이 노후 자금으로 5천만 원,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늘 말하지만 사실 그 숫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마다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별 안정 영역, 안정선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이 정도면 갑작스러운 일도 감당할 수 있어라며 마음이 놓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1억 원이 있어도 물가가 오르면 어쩌지나, 이걸로 부족하면 어쩌지 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이 차이는 단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치료비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심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의료비 대비 자금이 심리적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급할 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녀의 결혼, 손주의 교육비, 갑작스러운 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행, 취미,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활동에 여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 외에 별도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마음의 여유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노후에 필요한 돈은 사람마다 다르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만의 기준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얼마인가? 내가 사는 집은 자산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나의 현재 위치입니다. 목표를 세우기 전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 나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은 얼마이며 심리적으로 여유롭다고 느끼는 금액은 얼마인가? 사람에 따라 최소한 병원비만은 감당하고 싶다. 여행 한두 번 갈 정도의 여유는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힘들 땐 한 번쯤 도와줄 수 있었으면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나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답해 보는 겁니다. 현재 위치, 가고 싶은 방향,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이 세 가지가 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당신만의 노후 설계가 완성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분명히 하면 천천히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부터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나만의 노후 설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든 500만 원이 있든 심지어 마이너스여도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가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시기입니다. 정답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작은 실천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작은 단서를 찾으셨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수확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75세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안 속에 85세를 맞는 사람 중 누가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줄일 수 있는 것,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시작해보는 겁니다. 큰 변화가 아닙니다. 달에 1만 원 저축하기, 안 쓰는 구독 서비스 하나 해지하기, 근처 노인 일자리 센터에 한번 문의해보기.
이 작은 움직임들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금보다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준비된 통장 잔고는 당신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는 불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불안은 행동 앞에서 작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